은퇴하고 나니 시간은 많은데 막상 어디로 떠나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여행 갈 여유가 생겼는데 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 또래분들이 실제로 다녀오시고 좋았다고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해외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일본만큼 좋은 곳도 없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하니 부담이 없고 한자를 쓰기 때문에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사카에 사시는 딸을 만나러 갔다가 벚꽃 시즌을 맞았던 박정수 씨는 아내와 함께 오사카성 주변을 천천히 걸었던 기억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십니다.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정원을 거닐며 작은 찻집에서 말차 한 잔을 마셨는데 그 여유로움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시더군요. 일본의 좋은 점은 지하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렌터카 없이도 여행하기 편하다는 겁니다. 교토의 전통 료칸, 그러니까 일본식 여관에서 하룻밤 묵으며 온천욕을 즐기는 것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는 코스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면 동남아시아를 추천합니다. 베트남 다낭은 요즘 한 달 살기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만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영자 씨는 나트랑에서 한 달을 지내셨는데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하십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바쁘게 살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고요. 쌀국수나 반미 같은 음식도 우리 입맛에 잘 맞고 마사지를 받아도 한국의 절반 가격이니 여행 중 쌓인 피로를 푸는데 안성맞춤입니다. 태국도 비슷한 매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방콕의 화려한 사원들을 둘러보거나 치앙마이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불교 국가라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평온한 느낌이 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명호 씨는 치앙마이에서 황금빛 사원들을 보며 마음이 절로 차분해졌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구경하고 나서 저녁에는 마사지를 받았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실력도 좋아서 매일 받았다고 하시네요. 방콕에서 배를 타고 야경을 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겁니다. 한겨울에 여름을 경험하고 싶다면 호주로 떠나보세요. 우리가 추울 때 호주는 한여름이거든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나 멜버른의 예술적인 거리도 좋지만 진짜 매력은 자연에 있습니다. 최순자 씨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따라 드라이브하며 푸른 바다와 기암괴석을 보았는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경험인지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캐나다는 호주보다 더 가깝고 광활한 자연을 자랑합니다. 로키 산맥의 에메랄드빛 호수들은 사진으로만 봐도 숨이 막힐 정도인데 직접 보면 말문이 막힌다고 합니다. 밴쿠버는 바다와 산이 함께 있어서 도시의 편리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퀘벡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마치 유럽의 작은 마을 같은 분위기입니다. 김영자 씨는 퀘벡에 도착하자마자 유럽에 온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작은 카페에서 크루아상과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는데 이보다 낭만적인 순간은 없을 것 같았다고요. 유럽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피렌체의 예술품들, 베네치아의 운하까지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혜 씨는 로마에서 콜로세움을 봤을 때 책에서만 보던 유적이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티칸에 들어가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를 보니 예술이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다고 하시더군요. 베네치아에서는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지나가는 경험을 꼭 해보세요. 김순희 씨는 해질 무렵 리알토 다리에서 본 석양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꼭 다시 오고 싶은 곳이라고 하시네요. 프랑스 파리도 빼놓을 수 없죠.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성자 씨는 세느강을 따라 걸으며 노트르담 성당을 바라볼 때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직접 보는 순간의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파리만이 프랑스의 전부는 아닙니다. 남부로 내려가면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이 있고 니스에는 지중해의 여유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명자 씨는 니스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스위스는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융프라우산 정상에 오르는 기차를 타면 창밖으로 펼쳐지는 설경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김도영 씨는 정상에 올랐을 때 하얀 눈으로 뒤덮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기차로 올라가니 힘들지도 않고 이동하는 순간조차 여행의 일부로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체르마트에서는 마터오른이라는 유명한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하늘 위로 우뚝 솟은 산을 바라보며 한참을 넋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요. 스위스의 또 다른 매력은 기차 여행입니다. 빙하특급이나 골든 패스 같은 특별한 기차를 타면 창밖으로 알프스의 절경이 계속 펼쳐집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구경만 하면 되니 우리 같은 나이에 딱 맞는 여행 방식이죠.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만족했다고 말씀하시는 나라가 바로 스페인입니다.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 씨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웅장함과 구엘 공원의 독특한 색감을 보며 이렇게 멋진 세상이 있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타파스라고 하는 작은 안주 요리를 먹으며 현지 사람들과 어울렸던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시더군요. 마드리드에서는 왕궁의 화려함에 압도당하실 겁니다. 프라도 미술관에는 벨라스케스나 고야 같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가득합니다. 이명수 씨는 천천히 미술관을 둘러보며 스페인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부로 내려가면 안달루시아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는 열정적인 플라멩코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은 이슬람과 유럽 건축이 만나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박정혜 씨는 궁전의 정원을 거닐며 동화 속에 들어온 기분이었다고 하십니다. 스페인은 음식도 훌륭합니다. 발렌시아의 파에야, 하모니라고 하는 스페인식 생햄, 신선한 해산물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김명자 씨는 발렌시아에서 먹은 해산물 파에야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었다고 하십니다. 날씨도 온화하고 물가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장기간 머물기에도 좋습니다. 곳곳에 역사 유적지와 아름다운 자연이 많아서 느긋하게 여행하기에 최고입니다. 여행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은 없죠.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은 모두 우리 또래분들이 직접 다녀오시고 좋았다고 하신 곳들입니다. 어디든 한번 용기 내어 떠나보시면 그동안 몰랐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함께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